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신화예요. 구전시킨 그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건데요. 근데 왜 맨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붙어 다니죠? 그리스 신화면 그리스 신화고 로마 신화면 로마 신화인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붙어 다녀요? 꼭 이 그리스 신화를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요.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면 유피테르, 주피터로 바꾸고, 뭐 아프로디테 하면 디노스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그 대신 신화의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계속 이제 지나감에 따라서 뭔가 수정되고 변형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제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리스 신화에는 고대 그리스의 신들과 영웅들이 나오고요. 이 우주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이 탄생이 되었을까,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또 뭐 종교, 의식, 행위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요. 이 바탕에는 이 고대 그리스의 그 종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의 그 문명에 대한 그 문명 설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인본주의, 또 다신주의, 뭐 정치제도 등 이 다양한 요소들을 소재로 해서 인간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보통 신화는 구전되어서 이제 내려온다고 하죠. 네. 언제부터 이 신화가 생겨서 내려온 걸까요? 인류의 발생과 함께, 네. 거의 뭐, 선사시대, 네, 그렇죠. 네, 선사시대 때부터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내려왔다고 이제 학자들은 뭐, 도자기나 그런 문헌 같은 거에서 이제 발견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이 BC 3000년 전 지중해 근처의 크레타 문명과 또 BC 2000년경 아카이아인에 의해 생겨난 미케네 문화, 또 BC 12세기 도리스인들의 침략 등 여러 문명의 이 결합으로 이게 탄생된 신화입니다. 이 크레타 문명은 지금 이 아랫부분이요. 이 부분, 예, 여기가 크레타 섬이고 미케네 문명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냥 그리스만이 아니라 이 전체 지역에서 이 발생한 이 설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되어서 통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신화가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신화가 이 오늘날까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옛날 얘기인데 거기에 나온 신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다 사용이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가장 최근에 요즘에 지금 시사적으로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먹거리나 또 생활용품에 이 화학 물질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이 케모포비아라고 합니다. 케모포비아. 이 케모포비아는 합성어인데 케모는 이제 케미칼이 되고요. 화학이니까. 포비아가 바로 공포증, 공포라는 뜻인데 그리스 신화의 포보스, 이 공포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모포비아를 읽으면 사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그냥 이 저변에는 이 신들의 어떤 그런 특징과 이름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거고, 또 이 뭐 심리학,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뭐 정신분석학, 또 철학, 뭐 화학 원소, 또 우주의 행성도 있죠? 자, 우주의 행성에는 우리가 화성, 또 금성,
수성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이름에 다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들의 이름이 잘 보시면 이 태양계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태양하고 제일 가까운 게 행성 이름이 수성이죠. 네, 수성이 그래서 이제 머큐리라고 하는데 이 머큐리는 이 로마신 이름이고 이게 헤르메스예요. 여러분 헤르메스 들어보셨죠? 이 전령의 신 헤르메스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일 빨리 돌아요. 그래서 소식을 제일 빨리 전한다 해서 이제 이 수성 머큐리 전령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비너스는 아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또 이제 지구, 그 다음에 마르스 그 화성이죠? 네, 전쟁의 신 아레스, 또 이제 주피터, 이 제우스 목성, 또 세턴, 크로노스 이 토성이죠. 그다음 우라노스 천왕성, 이 넵튠 해왕성, 플루토 명왕성 이렇게 신들의 이름에 다 행성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름에도 이 그리스 신들의 이름이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나이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러면 헤르메스는 이제 명품 이름이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전령의 신. 또 트리덴트는 이게 삼지창,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삼지창. 그 다음에 이 스타벅스는 왜 뭘까요? 스타벅스는 지금 이 로고를 보시면 지금 요정이 보이죠? 저 요정이 세이렌인데 저 세이렌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요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되게 가깝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의 거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네. 그렇지만 이게 왜 그렇게 맨날 그리스 로마 신화 하는지 그냥 사실 책을 보면 금방 덮어버리잖아요. 신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막 몇백 개, 1000개가 넘으니까. 그런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제 민족의 신화와 이 종교가 이제 다 이제 그렇듯 이제 그리스 신화도 이제 태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태초가 이제 어떻게 이 시작이 됐는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떤 이 절대적인 존재,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철학자들처럼 이 세상의 이제 시작인 카오스, 혼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카오스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카오스에서 이제 생겨났다고 이제 믿었는데요. 카오스의 뜻은 그리스어로 이 텅 빈 공간 또는 광활한 구멍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 우주가 태초에는 무질서한 혼합물, 이 카오스 상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질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무질서하다. 네, 질서가 없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위아래가 없고 오른쪽 왼쪽이 없고 시간의 개념이 없고 그냥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여기에서 점점 이제 질서정연한 상태로 되겠죠. 그 질서정연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질서나 조화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형태와 이제 모양이 갖춰진 이 물질이 이제 카오스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카오스의 이제 반대 개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카오스 이름을 만약에 이제 가전제품에 하나 사용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쓰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카오스라는 세탁기?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막 뒤섞이는 거, 예. 저도 그 생각이 있는데, 이 카오스 세탁기라고 한번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섞이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엉킨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모스도 단어로 쓰여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쓰였던 건데, 여성분들이 매일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죠. 화장, 코스메릭. 이 코스모스가 바로 이
얼굴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예쁘게 이렇게 만든다 해서 이 어원이 바로 코스모스에서, 화장이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는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카오스와 이 코스모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무질서와 이제 질서가 계속 순환되고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무질서는 신화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현 상황에서도 그렇고 뭐 전쟁이나 뭐 우리 개인사면 뭐 실패기에 해당하겠죠. 방황기. 그리고 코스모스는 어떻게 되죠? 다시 안정을 찾고 뭔가 이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활이 조금 윤택해지고 좀 좋아지는,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리스인들은 어떤 이 역사나 정치적인 그런 거에서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질서 속에는 이 무질서의 어떤 싹이 싹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무질서라는 것은 이제 계속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러면 이 카오스를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카오스를. 이게 제가 한번 피아노로 즉흥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이 카오스를 제가 표현한 거는 그야말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어떤 무질서한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이렇게 쳐본 건데요. 이게 이 카오스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그런 상태나 느낌을 현대음악에서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뭐 카오스모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혼돈 속의 질서, 뭐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음악적인 거를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들으시니까 놀라신 것 같아요. 표정이 계속 이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오스에서 혼돈에서 이제 그 질서로 가죠. 질서에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추천 음악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첫 부분을 이제 들려드릴 텐데요.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시죠? 니체의 책인데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첫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아주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의 그 오프닝 곡으로도 나와요. 네,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인데, 그래서 이
그 이후로부터 더 이 곡이 이제 잘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 이거 금방 아십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오르간의 소리로 과연 이 어두움을 어떤 악기가 깨고 나올까요? 네, 이 곡은 괜찮죠? 네, 듣기 좋죠? 네, 뭔가 이 혼돈 속에서 뭔가 질서를 딱 잡아서 이 자신감 있게 뭔가 탄생하는, 이 코스모스가 탄생하는 그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이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주와 이 만물의 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오스에서 어떤 이제 다섯 태초신이에요. 신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이 땅, 대지, 만물을 뜻하는 그리스 이제 태초신인데요. 이 가이아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신이에요. 이 오신, 어머니 신으로도 굉장히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신이고, 또 예언도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세계, 이 타르타로스 지하세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잘 아시죠? 에로스. 그런데 이 에로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랑의 화살을 쏘는 개구쟁이 그 꼬마 에로스가 아닙니다. 그 에로스는 이제 나중에 변형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생산의 힘, 이 사랑이 있어야지 뭐든지 그 만물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의 어떤 힘을 이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어둠과 암흑, 이 에레보스가 나옵니다.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이고, 그 다음에 밤, 닉스. 밤은 조금 더 달콤하겠죠. 예, 밤도 많은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혼자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늘, 대지, 그 다음에 지하세계, 이 타르타로스, 이렇게 세 개가 구분이 되면서 바로 질서가 잡혔다고 이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얘기를 합니다.